안녕하세요. 노동법의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 임놈, 권놈에게 책을 선물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이 하청노동론이란 책을 선물을 해 주셨는데요. 네, 네, 선물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 교수님으로 계신 김옥영 교수님이신데요. 네.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에 대한 김홍영 교수님은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하고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왜냐하면 노무사 수험생분들이나 아니면 로스쿨에서 노동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 저죠. 로스쿨 노동법이나 로스쿨 노동법 해설이라는 이런 필수 책을 직접 저술을 하신 교수님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네, 저도 수험생활 때 김옥룡 교수님 성함은 알았어요. 네, 조용만 교수님하고요. 네. 저희한테 이 책을 선물을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 네, 잘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네, 올해 ILO 100주년을 맞이를 해서 프랑스에서 알랭 시피오 교수님이 오시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왜 갑자기 얘기를 하느냐? 네, 이 책의 저자가 박재성 박사님인데 네. 지금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분이 프랑스 낭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알랭 시피오 교수님의 제자로 계셨대요. 네, 그런데 이번에 ILO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그 프랑스 알랭 시피오 교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한국으로. 네, 그래서 이 서울대 노동법 연구회에도 알랭 시피오 교수님이 오셔서 초청 강연을 해주실 거고, 네. 네, 한국노동연구원 자체적으로도 또 행사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5월 말에 오시는데요. 그래서 이 ILO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책의 그 저자인 스승님 알랭 시피오 교수님도 오시고, 네. 네, 그때 행사에 또 김옥영 교수님도 참석을 하실 테고요. 네, 저도 참석을 할 예정인데, 네,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현장을 한번 담아볼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거는. 네,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렸으면 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책을 읽었으니까 간단한 리뷰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저희가 이 책을 읽고 한 2가지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라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크게 2가지 부분은요. 네. 첫 번째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종속성에 따라서 노동관계 구조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노동관계 구조 중에서 가장 종속성이 떨어지는, 종속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하청 노동관계, 즉 하청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의 종속성에 따라서 노동관계 구조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주가 직접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런 고용관계, 직접 고용관계라고도 볼 수 있죠. 흔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경제적, 인적 종속성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근로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종속성이 조금 약해집니다. 유보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저희가 판례를 통해서 배운 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네, 이렇게 유보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특수 고용 형태의 종사자, 특수 고용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이분들에 대한 그런 법적인 보호도 산재법에서는 또 따로 정하고 있고, 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가,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을 할 것인가, 이런 또 논의가 있죠. 네. 네, 세 번째로는 간접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데요. 원청 사업주가 있고 그 밑에 하청 사업주가 있고 하청 사업주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하청 노동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전에 하청 노동자는 종속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종속성이 어떤 종속성이냐 하면은 원청과의 관계에서의 그 종속성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원청이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종속성이 없다. 원청과의 관계에서는 종속성이 없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종속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청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경우에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원청을 근로계약의 직접 사업주로 볼 수 있다는 묵시적 근로관계 이론. 네. 네. 두 번째로는 원청을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로 보고 불법 파견 법리에 의해서 하청 노동자를 보호를 하자는 파견법 적용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단법상의 교섭의 상대방이나 아니면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는 주체를 원청으로 간주를 한다는 실질적 영향력설,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실무상으로는 묵시적 근로관계나 아니면 실질적 영향력설로 이렇게 주장을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법리가 인정되기도 어렵고. 그쵸.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파견법 적용의 법리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불법 파견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곤 하잖아요. 네. 이게 그 하청 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법리 중에 아까 말씀드린 파견법 적용, 적용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하청 노동자를 왜 보호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텐데요. 이 원청이 하청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배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원청에 직접 고용됐었더라면 그 원청에 직접 고용된 다른 근로자와 같은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무를 했었어야 되고, 또 원청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법적 책임을 하청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다양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법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청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보호에 취약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하청 노동자들을 어떻게 더 보호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학계에서 새로운 법리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른 연구도 진행이 되는 걸로 네. 알고 있고요. 네. 네, 이 책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하청 노동뿐만 아니라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플랫폼 노동이 새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저도 지난 학기에 노동법 수업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어떤 노동법적 쟁점이 있는가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요.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면서 이 시간과 공간, 장소 이런 제약이 아예 없어지는 그쵸. 거잖아요. 경계가 무너지고 네, 있죠. 그리고 누구로부터의 업무 지시를 받는가, 이 사업주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앱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무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앱에서 띵동 울리면 그때 배달을 가는 건데, 그럴 경우에 업무 지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인가, 앱을 운영하는 사업주인가 아니면 앱에게 종속된 것인가, 그래서 노동의 의미는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 네, 이 하청 노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등장하면서 근로자는 누구인가, 네, 사용자는 누구인가, 이거를 더 확장해야 되는 건가, 이런 다양한 논의가 있고 저희도 계속 공부 중에 있습니다. 네.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요. 노동자로 안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죠. 네. 네. 1944년 국제노동기구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저희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출발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ILO 국제노동기구 100주년을 맞이해서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일처리에 급급하고 사실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 저희의 그런 이 지적 자극을 해주신다라고나 할까나? 네, 이렇게 책을 선물해 주셔서 김홍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